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미증시가 4일 연속 하락한 점은 좀 부담을 갖고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비트코인 하락에 이어서 은 가격이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원자재,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좀 변동성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일부 좀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왔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죠. 근데 어쨌든 호악재가 섞여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엔터 이런 것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호재 업종이 올라가고 악재 업종은 안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오늘 첫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연말에 4일 연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4일 연속 빠지는 것도 되게 희귀한 건데 원래 이제 마지막 날은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마지막 날은 하락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전까지 올해 작년 이전까지 4년 연속 마지막 날 하락을 했었는데 5년 연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산타랠리 기간 마지막 5거래일, 그다음에 새해 첫 2거래일 이 기간 동안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징크스가 있는데 그거 이상 빠져버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산타랠리 플러스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2026년 초반을 좀 신중하게 보고 있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세 좋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 게 하나가 있고 그런 이면에는 1월에 미증시가 전통적으로 아주 세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한 59%? 예, 59%, 오를 확률이 이제 50%대 후반 정도라서 뭐 딱히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상승 확률이 높다 이런 달은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랐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1월에 무조건 오를 거니까 12월에 사놓고 넘어가자 이거보다는 초반에 분위기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현금 약간 만들어 놓고 분위기 보자. 이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는 최근 들어서 은 가격이 막 너무 출렁거리거든요. 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이 그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은은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주 넘어가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증거금 이거 이제 은 선물 거래하려면 보증금을 더 내시오. 예전에 2만 달러였는데 이제는 2만 5천 달러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증금을 올리면 사람들 투자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는데 이렇게 되면 은 가격이 이후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투자하던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걸 걱정하고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이제 증거금을 높여버리면 그 상태는 이미 적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은이 안 빠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은으로 넘어가고 가상화폐 먼저 빠지고 원자재 빠지고 그러면 주식시장 차례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의 은 가격 하락한 거를 조금 불안하게 봐서 이게 안정되는 걸 좀 지켜보고 나서 매수하자. 그러면서 이제 좀 현금화시키는 그런 이유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또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AI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작년도 1년 동안의 어떤 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팔란티어 이렇게 튀게 막 올라간 거 빼놓고 그냥 주요 업종들 하나씩 꼽아가지고 보면 그 의외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압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계, 반도체, 금융, 애플 이렇게 이제 놓고 볼 때 GM하고 캐터필러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하고 기계 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그거보다 못 올랐어요. 거의 상승률 절반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률하고 JP모건 상승률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애플은 되게 부진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 전에는 압도적으로 메가세븐이라고 해가지고 AI를 연결고리 또 테크를 연결고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게 와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도주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물러서서 보자. 그래서 연초에 주도주가 뭐가 되는지 가늠이 되면 그때 가서 합류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좀 미증시가 연말에 흔들리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도 사실은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리고 코스피 2014년 이후에 이제 오르고 내린 거를 좀 따져놓고 보니까 오른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상승 확률이 미국이 59%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58%가 똑같아요, 거의. 예, 그리고 상승률도 미국이 1.1% 정도인데 우리도 코스닥이 0.8, 코스피가 1%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월이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뭐 좋은 일 있으면 올라가고 뭐 그냥 그렇게 예, 그때그때마다 이제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2022년 이후에 보면 주식시장이 오를 땐 되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적이 없었어요, 1월이. 예, 그러니까 2022년부터 한번 양시장 보세요. 뭐 마이너스 10.6, 플러스 8.4, 마이너스 6.0, 플러스 7.4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1월이 평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올해도 1월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을 결정하는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좀 초반부터 바로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이번 달에 박스권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스피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막판에 박스권 상단에 딱 붙여놓고 마감이 된 거였잖아요. 2달 이상 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박스권으로 가면 그 기간은 2달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긴 해요. 뭐 이게 길어야 2달이고 그거보다 짧은 기간에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 방향을 잡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올라갔다가 저렇게 횡보한다는 거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뺄라면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저걸 누군가 받아가지고 계속 버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런 걸 물량 소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된 걸로 현재까지로는 보여지는데 물량 소화 이후에 이제 방향을 위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조건,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 일단 이제 주포는 다행스럽게 12월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까지 12월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매도 상태로 갔다가 12월 22일부터 이제 매수로 쭉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2월에 3조 6천억 정도, 예, 3조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이제 막판에 은 가격이 급락했을 때 매도로 넘어갔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찜찜하긴 해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변동성 나오는 게 이제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제가 그 논리는 설명을 드렸죠. 사람들이 은이 빠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원자재, 주식, 채권 등등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한쪽 포트폴리오에 뭔가 사고가 나면 다른 자산을 팔아서 그쪽을 채운다든가 아니면 전체 금융시장이 좀 이상해지나 보다라고 해서 현금화한다든가 뭐 이런 움직임이 일부 운용사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가격 하락하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빼놓고는 12월에 외국인들은 3조 6천억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산 거를 외국인 기관들로 보면 앞서 제가 3조 6천억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조 요 종목군들 매수한 규모가 외국인들 12월 전체 매수한 것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들은 12월에는 주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를 샀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산 거는 저 안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녹여 들어가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역시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상단으로는 주로 이제 전차 군단을 박아놓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번 달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좋죠. 예, 이어지면서 다른 업종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초반 그때 아마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여부가 제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실적이 외국인들의 큰 흐름에 어떤 이제 좀 방향을 잡는 그전에는 뭐 방향보다는 좀 샀다 팔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흐름은 아마 다음 주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반도체를 좀 좋게 보는 게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12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전년 대비 43%가 늘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시면은 그 월별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11월, 12월이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10월에 25%였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연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평균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이미 2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39, 40대로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하나,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가세했다. 하이닉스 개인기에서 삼성전자가 가세한 투톱이 됐다. 원톱 플레이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되게 빠르게 좋아졌구나. 그래서 주가가 물론 올라왔는데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으로 입증을 해주면 이제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뒷받침해 주니까 쉽게 안 빠질 거니까 지수가 안 빠진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를 업종이 뭐가 있지? 그리고 찾아보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삼성전자가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주도주 없이 그냥 순환매만 뱅뱅 돌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정쩡하게 돌아가고 이런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징크스 61선 전후에서 한번 크게 흔들릴 정도로 밀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0선 근처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근처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데 930에서 950은 3년 저항, 이제 4년이라고 해야겠네요. 4년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돌파할 거예요. 근데 양시장이 그 ADR 상으로는 거의 과매도에 근접하고 있어서 뭐 종목들별로는 조금 상승 시도가 이전보다는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 달에 지수도 지수지만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서 좀 초반에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자꾸 이제 종목 쪽을 집중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뭘 샀나 주로 봤는데 12월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 산 거를 좀 보면은 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로봇주들 몇 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엔터,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약간 기관은 엔터와 반도체 이런 느낌이 강하고 외국인들은 로봇과 제약 반도체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2월의 흐름이었는데 1월이 시작된 오늘장에서부터도 요 구도가 이제 그대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2026년도 그 경계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돼. 또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야 돼. 이런 어떤 경계감으로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막판에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그대로 좀 반영하면서 갈 거냐.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미증시가 이제 막판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연초에 나올 물량을 미리 소화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미증시 뭐 그냥 또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연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연초 이슈가 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물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면 돼요. 오늘장에서. 오늘장과 다음 주 화요일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베팅을 하는지 현물, 선물, 옵션까지 또 매수할 때 제가 자주 외국인들이 좋게 보면 반도체, 전기전자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5개 업종 중에 4개 업종을 매수하면 최소 4개 업종 매수하면은 좋게 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역시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인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즈음에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를 워낙 많이 띄워놓은 상태라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사들였는데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흐름이 이제 그대로 좀 이어지게 되느냐 오늘장에서부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천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이게 5천 얘기하다 작년 에이 그랬는데 이게 단숨에 그냥 5천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호재가 다 나온 거 아닌가? 이제 반도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AI 투자도 알고 있고 미국 금리 내렸고 나올 호재 다 나왔는데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5천을 끌어갈 만한 동력은 분명히 있다라고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실적이 좋아서 사실은 빼고 나면 반도체, 조선, 방산 정도 빼면은 실적이 완전히 좋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강세장은 주도주가 있는 게 강세장이지 다 올라가는 건 강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좀 갈 수도 있겠다. 근데 관건은 뭐가 주도할 거냐라는 걸로 봐야 돼서 지금으로서는 뭐 노출됐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업종별 장세 형태로 좀 지수를 달고 가는 시도가 결국에는 나오지 않을까. 좀 혼란함을 지나고 나면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시장을 어떤 업종이 집중적으로 연초에 매집이 돼가는 특히 이제 개인 큰 손들이 연말에 이제 양도세 이슈로 나갔다가 다시 컴백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거래 싫으면서 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증권사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 기사로 나와 있는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지수 전망
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한 5,00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서 수렴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면 아래쪽도 그렇고 하단 상단이 평균적으로 제일 낮게 보는데 3,500, 제일 위로 높게 보는 데가 5,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진동해놓고 본다라면 15% 이상씩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대부분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요 범위 비슷하게 나오는데 없어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증권사 한 20곳 이상에서 예상치가 나오는데 거의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증권사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주식시장은 다르게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기회는, 그러니까 상반기로 기회가 끝나고 하반기로 기회가 날라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하반기까지 기회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올해 실적,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느냐 아니면 상향 조정되는 게 둔화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둔화된다라면 상반기에 이제 증시가 피크 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둔화되지 않는다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증권사들의 전망 자체는 한 사이클 정도는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 뭐 좀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연초에 뭐 지수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어떤 업종에 매집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도 역시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올해도 또 열심히 내용들 또 정리해서 작년도하고는 조금 다른 컨텐츠도 준비해서 또 열심히 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올해 1분기 안에 이제 실버 버튼 갈 수 있도록 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